네,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는 유안타증권 김기룡 연구원 모시고 건설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건설주 올 한 해 좀 힘겨웠습니다. 그 레고랜드 사태나 뭐 부동산 거래 위축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참 힘들었던 올 한 해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올해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아쉬운 한 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연초에 아시는 것처럼 중국 이제 광주 관련된 그 붕괴 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에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리고 상반기 중 이어졌었던 원자재 가격 상승,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뭐 이제 화물연대 파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 PF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사실 좀 악재들에 대한 요인들이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건설 경기는 한파라 그러고 사실 이런 분위기가 내년에도 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뭐 호재가 특별히 안 보이는데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말씀해주신 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결국 이제 건설사들의 원가 부분에 해당하는 좀 부정적인 요인들은 내년도에 당장의 개선이 될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2022년도 이제 특히 상반기 중에 이어졌었던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어지겠지만 실제로 상반기 중에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것들이 이 원가 상승분을 어떻게 이제 판가 성격으로 좀 전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상 좀 전무했었다라고 보면 올해 하반기나 혹은 이제 내년도를 봤을 때에는 어떤 발주처와 협의를 통한 뭐 도급 증액 혹은 뭐 신규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승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 계속적으로 경험했었던 이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지면서 분양 나오는 것들이 좀 물량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분양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 반면에 또 서울시의 이 정비사업 재개 이거는 좀 긍정적인 요인을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내년도 그 신규 이제 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조금 살펴보면 특히나 그 서울 지역 신규 이제 택지 공급이 없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다수 정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2020년과 21년 이제 전국 단위의 분양 물량은 늘어난 반면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년 대비 굉장히 작년과 올해 이제 분양 물량이 많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분양 지금 하고 있는 그 둔촌 주공에 대한 성패 여부가 전반적인 서울 정비 사업에 대한 재개 가능성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그러던 중에 이제 네옴시티라는 깜짝 호재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44배 면적의 친환경 도시를 만든다. 우리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제2중동붐 아니냐 뭐 이런 기대까지 있었는데 이 관련 건설사들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실제로 이제 올해 6월에 그 사우디 네옴의 러닝 터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국내사로는 삼성물산과 예. 이제 현대건설 두 개사가 이미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옴 그 시티 같은 경우는 이게 단발성으로 수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순차적으로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 하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인 토목이나 인프라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가 좀 발주가 이어질 걸로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주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뭐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에 대한 네옴 관련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 역시도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주 가운데서 현대건설에 관한 리포트를 봤는데요.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셨어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죠? 우선은 뭐 현대건설을 이제 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앞서서 분양 경기에 대한 위축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서도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연간 주택 분양 가이던스가 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2020년부터 21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분양 물량이 이제 전년 대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택 관련된 분양 증가 거기에 후행한 이제 매출 성장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주택 쪽 원가율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주택 부분의 이제 원가율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이제 올해와 비슷한 원가율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성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로 들어가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특히나 과거 대비 올해 좀 실적이 많이 부진한
매진했기 때문에 올해 그 좀 부진했던 실적에 대한 기저 효과가 내년도에는 현대건설 이제 연결 기준의 영업 손익 개선에 좀 기여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저희는 투자 의견은 바이,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뭐 사우디 그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 결과를 좀 가져왔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외에도 지금 어떤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예. 그리고 건설 섹터 내에서는 가장 지역별, 좀 공종별, 그 다변화된 해외 수주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내년도 국내 주택 쪽에 대한 위축에도 불구하고 좀 해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역량 혹은 실적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럼 현대건설의 전체 매출에서 주택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죠? 보통 지금 주요 건설사들의 이제 매출 비중이 대략 한 50%에서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인지 정도 절반 이상 되네요. 네. 자, 최선호주가 현대건설이었다면 차선호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꼽으셨어요. 그 어떤 이유인가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내 주택 사업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산업 내에서 어떤 주택 분양 경기가 위축이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 부분 쪽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나 좀 포션이 큰 회사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예. 뭐 그런 반사적인 그런 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하고자 하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잘했었던 어떤 화공 플랜트나 혹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비화공 쪽 부분에 대한 수주가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사우디나 UAE 같은 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중동 국가들에서 좀 네. 다양한 그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수주 성과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특징적인 투자 포인트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도 좀 알려주시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의견은 바이, 그다음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 일단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전반적인 그 중동 국가 중심의 그 발주 확대, 뭐 거기에서의 삼성 엔지니어링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 화공 그리고 그룹사인 비화공 쪽에 대한 수주, 뭐 그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국내 주택에 대한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에서 조금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주목할 만한 건설 기업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는 관심 종목으로는 대우건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경기 위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은 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이라크나 뭐 나이지리아, 베트남 같은 이제 대우건설의 어떤 거점 국가 위주의 좀 수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전반적인 실적 측면에서도 이제 최근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그런 배경 중에 하나도 주택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뭐 이라크 신앙만이나 나이지리아 LNG 트레인 세븐 같은 그런 해외 대형 현장들에 대한 실적 기여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사들 해외 수주하는 건 주로 중동 지역에 국한돼 있나요? 뭐 다른 미국이나 유럽 뭐 다른 지역은 별로 없나요? 이제 저희가 1960년대부터 이제 해외 수주를 시작을 했었고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지역별로는 중동이 절반 이상, 그다음에 이제 공종별로는 이제 플랜트 공종이 절반 이상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해외 원전 사업 재개 역시 이제 수주 물량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원전 사업이 좋기 때문에 건설업종을 사자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얼마 전에 한수원이 이제 3조 원 규모의 그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수주를 했는데요. 이제 이 수주가 2009년에 그 UAE 바라카 원전 이후로 거의 13년 만에 그 예. 해외 원전 수출이라는 성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는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와 그 시공 관련된 협약을 맺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홀텍사와는 이제 원전 해체 사업 관련된 협약을 맺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의 어떤 해외 성장의 먹거리 확보라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한수원 중심의 팀 코리아 안에서 이제 폴란드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파이프라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팀 코리아가 참 재밌네요. 그 한수원이 이제 얼만큼 해외에서 수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설사들도 같이 그만큼 수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앞서 이제 건설주 전반적인 업황 자체는 내년에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앞서 뭐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 계속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나 뭐 어떤 법률적인 문제, 뭐 부동산 PF 관련된 이러한 저희가 익히 올해 경험하고 있는 악재가 과연 추가적인 주가 측면에서의 새로운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런 악재는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에 보다 집중을 해서 보는 게 맞느냐라는 관점에서는 후자 쪽의 접근 방법이 보다 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내년도 이제 주택 분양 위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결국 이 건설사들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을 성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주 물량 확보,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해외 쪽에서는 특히나 유가 상승에 기인한 전반적인 중동 발주 국가들, 산유국들의 재정 여건 개선이 이런 캐펙스 투자 확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해외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사들에게는 조금 더 그 해외 쪽에서의 어떤 먹거리 확보라는 성장 동력 확보라는 맥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업종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뭐 해외 쪽 관련된 성장 동력이 조금 약하고 주택 쪽 그 포션이 좀 큰 회사들보다는 여전히 이제 해외 쪽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먹거리 확보에 용이한 그런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위주의 투자 전략이 보다 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사업 많이 하는 종목의 입장에서는 약간 섭섭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둔촌주공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주택 시장에서 관심사 아닙니까? 서울의 요지고 아주 규모가 크고 이 분양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내년 분양 사업 전반을 뭐 판가름한 바로미터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많이들 집중하고 계신 게 과연 이 서울 요지의 대단지 분양을 흡수할 만한 수요가 과연 뒷받침이 되어 주느냐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있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주요 지금 정비 사업들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분양가 협의나 뭐 공사비 협의 같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분양 시기를 좀 지연했던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 둔촌주공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단지가 원활하게 이제 큰 미분양 리스크 없이 분양이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그 나머지 이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정비 사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 중에 하나인 어떤 수요의 뒷받침이라는 예. 좀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자녀 사업들에 대한 분양 재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아무래도 뭐 내년 상황을 봤을 때는 그 국내 분양 사업보다는 해외 수주 많이 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김기령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